오늘은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이나 토목 등의 공과대학을 졸업 후 그 분야에 취업을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공학 지식을 활용해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발주를 주로 하는 관공서가 아니고 건설이나 설계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업무가 주로 프로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공학적인 지식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법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공학적인 지식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바탕이 되지만 프로젝트를 다루는 기법이나 지식은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실무를 수행하면서 별도로 알게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흔히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서 개략적으로 어떤 것을 프로젝트라 하는지 다 아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것들을 보면은 회사에서 수주한 이런 공사, 시공을 하든지 공사 설계를 하든지 공사 감리 같은 것, 회사에서의 새로운 회계 시스템 도입이나 그룹웨어 개발 등 이것들을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로젝트가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설명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PMI에 의하면 프로젝트는 유일한 제품, 서비스 결과를 얻기 위한 임시적인 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미국의 PMI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의 약자로 미국 프로젝트 관리협회입니다. 이 정의에서 보면 유일한, 임시적인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로 유니크고 템포럴이란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유일한이라는 의미고요.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임시적인 그러한 의미입니다. 국제 표준으로 쓰고 있는 ISO 21500 프로젝트 관리 지침서에서는 프로젝트는 시작과 종료가 있는 임시적인 일들로 이루어진 유일한 프로세스로 구성된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도 임시적인, 유일한 의미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임시적인 이런 의미인데요. 이 말은 시작과 끝이 있다. 또는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다가 이런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 팀이 해체가 되는 것이 프로젝트 특성 중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해보는, 그래서 유일한 이런 의미는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많아서 리스크가 많은, 그래서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한 이런 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 예를 들어본다면 이 전후반으로 나뉘는 한 번의 축구 경기는 프로젝트일까요? 프로팀의 경기를 본다면 만약 프로젝트라면 이 한 경기가 끝나고 조직이 해체된다고 했죠. 프로젝트라면. 그런데 프로팀의 경기는 끝나고 나서 팀이 해체되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선 행사를 위한 연예인 축구 경기 이런 경우라면 이벤트가 끝나고 이 축구팀이 해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똑같은 축구 경기라고 해도 어떤 경우는 프로젝트가 되고 어떤 경우는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의미가 다른 사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비즈니스가 되는 것인데요. 이 비즈니스는 이익을 얻기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자체로는 이익이란 표현이 없죠. 이익은 보통은 프로젝트 결과와 관련된 일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본다면 프로젝트 결과를 운영을 해서 생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업이란 것 속에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사업 자체가 프로젝트는 아닌 것이죠. 교량을 건설하는 민자사업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본다면, 이 교량을 건설하는 것은 당연히 프로젝트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것은 프로젝트이지만, 이 완성된 교량에서 운영기간 중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운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거쳐서 운영의 결과에 의해서 이익을 얻는 것, 이게 사업이 되는 것이죠. 즉, 이 민자사업 안에는 프로젝트와 운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민자사업은 프로젝트와 오퍼레이션을 통해 이익을 얻는 비즈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 관리라는 것은 원하는 목표대로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한 관리가 바로 프로젝트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목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원가, 일정, 품질, 안전환경 이런 것들이 되겠죠. 프로젝트에서 수행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프로젝트 관리 업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ISO 21500의 프로젝트 관리 개념을 나타내는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개념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회사나 조직의 전략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바로 여러 가지 추진안, 말하자면 사업 기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개의 이 안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안을 채택해서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 건데, 프로젝트로 채택을 하기 위해서 안들을 검토하는 문서가 비즈니스 케이스, 사업 분석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 분석 문서를 통해서 안을 선정을 해서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죠. 프로젝트에서 많은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 작업들을 연관성 있는 작업들끼리 모아서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에는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고, 이 프로세스 속에는 또한 많은 작업들이 있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속에는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고, 이 프로세스 속에는 많은 작업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세 가지 분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생산 프로세스, 지원 프로세스, 이 세 분야로 프로세스들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프로세스들을 전부 거쳐서 프로젝트 결과물이 만들어지면 그걸 우리가 인도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도물을 가지고 오퍼레이션,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 운영의 결과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를 조직의 전략에 다시 반영을 하는 이런 게 프로젝트 관리 개념도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비즈니스라는 것과 프로젝트라는 것,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의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세 가지 프로세스,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와 생산 프로세스, 지원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예로 프로세스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는 계획, 관찰, 기록과 같은 업무가 되는 것이고, 프로젝트 예산, 일정, 품질 이런 것의 계획과 관리 업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프로젝트 또는 현장에서 공무 직원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에 해당이 됩니다. 생산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목적물을 제작이나 생산하는 그러한 일들이고, 설계나 시공 일들이 바로 생산 프로세스입니다. 현장 조직으로는 기술 직원 또는 시공 직원,
현장 직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생산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팀원들이 되겠습니다. 지원 프로세스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업무로서 인사, 총무, 회계 이런 일들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부를 때 관리 직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프로젝트 관리라고 해서 관리 직원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관리는 공무 직원이 일하는 겁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관리에서의 관리와 현장 관리 직원이라는 관리는 서로 의미가 좀 틀린 거죠. 그래서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프로젝트 관리 표준과 지침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 이 지침서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적의 PMBOK 가이드, 영국적의 프린스2, 그리고 국제표준의 ISO 21500의 세 가지입니다. PMBOK 가이드는 프로젝트 관리 지식에 대한 지침서이고 미국 PMI에서 발행했습니다. ISO 21500은 프로젝트 관리 지침서의 국제표준이고 우리나라에서의 표준서로 KSA ISO 215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린스2는 영국 조달청 지침서이며 실질적인 영국 표준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준서와 지침서는 전반적인 원칙이나 표준 등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상황에 맞춰서 조정해서 사용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PMBOK 가이드나 프린스2는 각각의 프로젝트 관리자 자격증 시험 기준 서적입니다. PMBOK 가이드는 3, 4년 간격으로 새로운 에디션이 발표되는데요. 현재는 2017년에 나온 6판이 최종입니다. 미국 프로젝트 관리 표준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5개의 프로세스 그룹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착수, 기획, 실행, 관찰, 종료가 이 5개의 프로세스 그룹입니다. 프로젝트가 착수가 되고 나면 기획을 하고 기획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실행된 결과를 관찰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조정을 해서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 일을 거치고 나서 종료가 되면 프로젝트가 완료가 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프로세스들은 5개의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고 있지만 10개의 지식 분야로도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프로세스는 5개의 프로세스 그룹에도 속하고 또한 10개의 지식 분야의 한 부분으로도 속하는 그런 것이죠. 말하자면 각 프로세스가 매트릭스 모양으로 프로세스 그룹과 지식 분야로 나눠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10개의 지식 분야는 통합, 범위, 일정, 원가, 품질, 자원, 정보, 리스크, 조달관리,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그런데 건설 분야에서는 여기에다가 안전환경과 재무가 추가가 돼서 12개의 지식 분야가 되는 것입니다. ISO 21500에서도 동일한 10개 분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단지 부르는 이름이 PMBOK 가이드에서는 지식 분야라고 부르지만 ISO 21500에서는 주제 분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는 이름만 틀릴 뿐이지 10개의 분야는 같습니다. 이 10개 분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프로젝트 관리는 옛날에는 공정관리가 주 업무였습니다. 그렇지만 프로젝트는 모든 목표에 성공해야지 프로젝트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정만이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구분을 했지만 이거는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분류인 뿐이고 실제 프로젝트 관리는 각 분야의 프로세스가 섞여진 통합 관리를 하게 됩니다. 실제 관리는 통합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통합 관리가 지식 분야의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 프로세스를 결합, 통합, 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범위 관리에서는 요구된 범위는 빠뜨리지 말고 모든 일을 해야 하고, 요구되지 않는 일은 수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일정 관리는 적시의 프로젝트를 완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가 관리는 승인된 예산 안에서 프로젝트가 완료되도록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품질 관리는 품질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의 품질 정책을 반영하여 관리를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자원 관리는 필요 자원을 파악하고 확보 및 관리를 하는 것인데, 관리 대상은 기자재도 포함이 되지만 인적 자원이 주가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프로젝트 팀원 관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갈등 관리나 동기부여 등 대인 관계도 이 프로세스에 포함이 됩니다. 정보 관리는 보통은 의사소통 관리라고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더 넓은 의미가 됩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생성, 배포, 저장, 검색, 관리, 관찰하는 프로세스들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입니다. 리스크를 파악하고 분석하며 거기에 따라서 대응책을 기획하고, 기획된 대응책을 실행하고 결과를 관찰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들입니다. 조달 관리는 프로젝트 외부에서 제품, 서비스, 결과물을 구매나 획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청이나 계약 관리가 포함이 됩니다. 이해관계자 관리에서 이해관계자는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거나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대응하는 그러한 프로세스이며,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참여 유도 전략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